분양받은 상가, 잔금만 치르면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?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. 은행 대출부터 임차인 모집, 사업자 등록,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계약 전 또는 잔금 직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현실적인 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했습니다. 이걸 미리 아시게 되면요, 내가 분양을 받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분양받을 상가에 대해서 나중까지 고려해서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죠.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끝을 알고 있다고 하면 나의 선택이 좀 더 명확해지고 현명해지겠죠. 5가지 팁을 이해하신다면 시간도 아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돈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. 잔금 대출 아는 만큼 조건이 달라집니다. 어느 부동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상가는 특히 잔금 대출이 필수죠. 왜냐하면 더 많은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로 거래하고 있던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럴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. 반지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사점 행사가 있잖아요. 이베이업에서 주관하는 입사점에 행사할 때 은행에서 부스를 별도로 차립니다. 그때 관련된 은행의 정보를 수집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상가 대출 취급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팁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사전 점검, 입사점 때 현장에 나온 은행 부스에서 대출 조건표, 그리고 금리, 심사 방식 등 비교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. 만약에 입사점에 참여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카페라든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, 그마저도 놓쳤다고 하시면은 준공을 앞두고 단지 주변에 은행에서 플랜카드를 달아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하셔도 되고, 또는 분양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특히 자영업자, 프리랜서일수록 조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, 가급적이면 많은 은행들을 컨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. 신한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신한은행에 A지점, B지점, C지점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사전에는 A, B, C 지점의 조건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A 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정하셨고 A 지점에서 본사에 심사를 올렸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B 지점을 선택하든 C 지점을 선택하든 금리라든지 여러분들의 한도의 변경을 받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은행 구분에 따라서 자료를 받으시고 나서 어떠한 은행에 가장 좋은 조건이 있는지, 어느 지점이 가장 좋은지 선택을 하신 뒤에 여러분들이 심사를 받았는데 그 해당 지점이나 본사에서 부결이 났다. 그렇다면은 다른 지점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차선책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상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것은 임차인 모집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. 물론 내가 직접 그 매장에 들어가서 영업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예외가 되겠지만 임차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럼 앞으로 준공 6개월 남았는데 미리 임대 내놓아야 될까요?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.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. 준공 2, 3개월 전부터 임차인들이 진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. 그전에는 문의는 많아도 실제로 계약으로 연결되기는 매우 희박합니다. 왜냐하면 임차인들도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바뀔지, 본인의 사정이 어떨지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거든요. 권장해 드리는 것은 2, 3개월부터 본격적인 임차인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. 그 전부터 미리 조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직접 운영하실 분이라면요, 인테리어 계획과 오픈 일정을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임대료를 얼마로 정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. 가장 고민이 되시고 걱정스러우실 수 있는데,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. 분양가 대비 수익률 %로 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볼까요? 분양 금액이 3억이었다고 보자고요. 3억에 5%. 보증금은 빼야겠지만 12달로 나누면 월세는 125만원 정도를 기준선으로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. 125만원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러실 거예요. 3억짜리 상가, 여기는 아직 상권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로 낮춰서 처음에 임차인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에서도 말하고 저 부동산에서도 말하고 또 다른 부동산에서도 말하게 되는 거예요. 부동산 사장님들이 시장은 더 잘 아시죠. 하지만 임대인들,
그리고 공급되는 상가의 호수가 많지 않다면은 처음부터 낮추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한 게 10개의 상가가 있으면 10개 중에 한두 개 상가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듣고 임대료를 좀 낮춘다는 거죠. 한 병이 낮추는 순간 다른 임대인들도 낮추게 되는데, 이거는 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거나 단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구상권과 새로운 상권은 다르다는 거예요.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임차인들은 단지내 상가는 필수 근생 시설들이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해당 아파트의 가격과 비례해서 임대료는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상가에 들어올 것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이기 때문이죠.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매출은 뭐랑 연계되냐면은 아파트 값과 연동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전세를 마치면 전세 금액의 0.4%, 매매를 하면은 0.5%. 초기니까 이제 전세가 많겠죠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임대료를 낮추실 필요는 없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시장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어야겠죠. 이 부분들은 시장의 수용성이라든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상권 형성이라든지 오래갈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렌트 프리 기간을 늘리든 줄이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하지만 결국 임대료는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. 시장이 결정하지만 나도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. 이제 잔금 대출도 했고 잔금 납부도 다 하신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. 잔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. 사업자 등록은 사용검사 또는 준공 승인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. 다시 말해서 준공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면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죠. 사업자 등록할 때 세무서에서는 이 해당 단지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으면은 실체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또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부분 준공이라든지 동별 사용 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 준공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. 이 부분은 공급계약서에 준공 예정일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. 준공 일자를 공급 주체에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바로 내 상가를 사용할 수 있다.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에게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고지를 해줄 수 있는 거죠. 다만 잔금을 납부하시고 나서 공급주체와 특별하게 협의가 될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는 먼저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빠르게 영업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잔금을 납부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에 준공 일정에 맞춰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죠. 공급 주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확인하시거나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내가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등기가 안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. 택지 개발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지분 정리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토지분에 대한 등기가 2, 3년, 빠르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. 내가 준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등기가 나오기도 합니다. 다만 건물 등기는 준공하고 1개월 안에 나올 수 있겠죠. 등기가 없으니까 대출이 안 나올까요? 그렇진 않습니다.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맡기게 되면은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부분 취급해 주는데 이 부분도 내가 참고하고 있어야지 그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. 은행 실무자와 협의해 보시면은 케이스별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니까요.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부분을 아는 상담사라든지 분양대행사는 설명해 드릴 거고요. 이걸 몰라서 괜한 걱정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이라면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등기가 없대, 사기 분양이래 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. 상가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. 진짜 운영과 관리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잔금 납부 이후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만 잘 챙기셔도 분양상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대부분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모르면은 손해가 됩니다. 알면은 돈 버는 투자가 되겠죠.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임대 운영 사례와 인테리어 견적 팁까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